오늘은 요즘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랄한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변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요즘 교묘하게 속여서 돈을 털어가는 수법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이걸 빠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랄하다고 알려진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세상은 내 돈을 뺏으려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사는 게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뺏어올까, 이런 머리만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기 수법은 늘 한 방법으로만 접근하지 않지요. 왜냐? 기존에 쓰던 사기 수법은 소문이 나면 안 통하기 때문에 수법을 바꿔가며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진화된 사기 수법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기 수법을 쓰는지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를 치는 수법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고, 요즘은 은행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전화를 해서 은행 직원이다, 은행 업무상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철석같이 믿고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이것으로 은행 계좌를 해킹하기도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까지 해가는 수법입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바로 끊고 거래 은행 지점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는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해서 내가 경찰관인데 범죄 혐의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거다. 그런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수법을 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범죄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리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전화는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자꾸 대화를 나누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혹시나 하고 왠지 불안하고 찝찝하다. 그렇다면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노년층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온라인 개념이 약한 노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대표적인 피싱이 있습니다. 바로 기프트 카드입니다. 수법은 아들이나 딸을 사칭해서 연락을 합니다. 이때 휴대폰이 고장 났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편의점에 가면 판매하는 구글 기프트 카드가 있는데 빨리 그 카드를 사서 카드에 나와 있는 일렬 번호를 보내달라. 이런 수법입니다. 이때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일렬 번호를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기프트 카드는 일일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기프트 카드에 있는 번호만 입력하면 현금을 보낸 것과 같이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는 걸 알았어도 지급 정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 수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프트 카드를 사라, 이런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일단 사기로 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즉시 전화를 끊고 아들이나 딸한테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보시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이건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아주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통장 묻기 범죄입니다. 사기 수법은 내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소액을 입금시키는 방법입니다. 또는 중고거래인 척하면서 접근해서 물건을 보내줄 테니 돈부터 입금해라. 이때 제3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입금하게 만든 후 문제가 있는 계좌다 라고 신고를 해서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그 다음 본색을 드러냅니다. 정지를 풀어주겠다. 그냥은 안 되고 합의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수법입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합의금을 주고 동결을 풀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동결을 풀려면 반드시 피싱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범인한테 합의금을 보내도 동결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큰 문제점은 현행법상으로는 통장 묶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결 계좌를 풀려면 피싱 피해자와 동결 피해자가 서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고 돈을 받겠다고 합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경찰과 은행이 나서서 양쪽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중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많던 적던 간에 통장이 묶여버리면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부터 월급도 못 받게 되고 대출금 이자, 카드 대금 등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될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신용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통장 묶기 수법에 당한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종 보이스피싱 통장 묶기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도 경찰이나 은행, 금융감독원은 이건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데 민사는 쉽나요? 민사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사나요? 금융거래가 정지되면 모든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수법을 아주 악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법을 바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을 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날이 변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돈부터 입금하라는 중고 거래도 조심하시고 혹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